첫 번째, 이제 이 강의 노트로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면 그 2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래서 2페이지하고요, 3페이지를요, 하나로 먼저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있죠?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강의 하나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강의를 이렇게 줄여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사시하고 권리변동이니까요. 어떤 것은 강의가요, 좀 길어질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자세하게는 강의를 하는데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법률 사실을 모르겠다. 법률 사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그러면 법률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 권리 변동을 모른다? 그럼 권리 변동만 몇 번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오늘도 강의를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죠?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마치 영어 사전처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하고 곁들여가지고요, 문제를 보면서 이것을 같이 설명을 같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먼저 이제 제 1페이지 있잖아요. 1페이지가 이것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하고 그 다음에요, 이러면 2페이지가 뭐냐면 호의 동승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1페이지만 먼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셔요. 먼저 이제 이것이 뭐냐면 지금은요,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부터 오늘 보는 거예요. 첫 시간은 이제 법률 관계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법률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물건이요. 이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간단히 얘기하면 소유권 같은 것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은 물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청약을 하고 여기서 승낙을 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일치를 하죠. 이것을 일치를 한다. 다른 말로 합의가 있다, 합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매 계약이다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그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원인행위다, 이렇게요. 그것을 원인이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고요, 그럼 법률 요건이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 계약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주면 대신 뭐를 받아야 돼요?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청구권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권리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요, 내용이 아니고 효력, 즉 작용에 따라서 권리를 분류하면요, 이것은 지배권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지배권,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권리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도 권리이고 청구권도 뭐다?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것은 나중에 이건 물권에서, 이것은 채권에서, 이것은 나중에 법률행위를 할 때 나중에 이것은 채권법에서 공부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권리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청구권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청구권은 뭐라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청구권을 권리니까 이 청구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이 권리와 의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100%는 아니에요. 99%는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권리하고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다른 말로 뭐죠? 동전의 앞면이고 뒷면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권리 의무인데, 이 권리 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이것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죠. 권리 관계. 우리 오늘 다 배웠죠? 권리 관계예요. 이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여러분요,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게 이제 법률 관계인데, 법률 관계는 뭐냐?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수강 등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대신 수강료를 지불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권리와 의무죠.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죠. 이것을 줄여서 권리 관계라고 얘기해요. 이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강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률 관계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법률 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걸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이것을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란 뭐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뭐가 아니다? 법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법률 관계가 아니란 말은 인간관계에서는 뭐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이러한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쓰여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무슨 법이다? 우리 민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 청구권이죠?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은 실체법이다. 알겠죠? 또는 사법이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죠. 신청은 어디야 되죠? 등기 소유하는 거잖아요. 등기 소유하는 것은 공법관계다, 절차법적이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우리가 말할 때 실체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실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소유자,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된다. 실체관계에 부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런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런 등기를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 실체법과 비교가 되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해요?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절차법은 뭐냐?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라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가 민법이에요.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어떻게 돼요?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권리만 있으면 뭐예요? 뭐를 가져와야 돼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등기를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 부동산 등기법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의무가 있죠? 이 사람이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등기 안 해주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뭐죠? 대금 안 주면 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소송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법이라든가 소송법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그래서 절차법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죠? 청구권이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하냐? 실체법적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을 법률용어로 하는 것은 아무데나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쓰임인 쓰임새가 따로따로 딱 자기 주소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건 원인이죠. 이런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결과. 이 결과를 뭐라고 한다? 이 결과를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이 효과를 결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법률 효과로 인한 결과, 이것을 뭐라고 하냐? 법률 효과의 결과, 그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소유자가 변동됐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이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을 하죠. 누구한테 발생한다? 을한테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이 되죠. 변경은 누구한테? 갑에서 누구한테? 을한테요. 권리가 뭘 한다? 소멸을 하죠. 소멸은 누구다? 갑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이죠. 이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발생이지만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멸이잖아요. 그런데 갑에서 을하고 두 사람이 같이 보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잖아요. 그것을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라는 말은 또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권리란 말은 권리는 권리 의무 법률 관계란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책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여기서 말한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다 이렇게요. 권리 의무의 변동이다.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니까 어느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어떤 용어를 선택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말이 다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법률 사실은 뭐냐 하는 건 조금 이따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보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하는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 있잖아요. 계약.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하고 권리하고 의무 있죠? 이 권리하고 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해.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있으면 갑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뭐라 한다? 이것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해요. 원인이죠. 원인. 그러면 이거 법률 요건이 있죠. 그러면 이 법률 요건으로 요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여기서부터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법률 효과요.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혹시 역시 이런 말 들어봤죠?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그런 말 들어봤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의 인자하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나중에는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해결이 되는 건데요, 원인하고 결과가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유인성이라고 하고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없으면 없을 무자를 써서 무인성이라 말을 써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모든 이론이 다 정립돼서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걸 이제 읽는 방법이죠. 아까 여러분 이론할 때 얘기했지만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말하고 법률 효과라고 하는 말하고, 이것을 이제 여기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 법률 사실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한단 말이죠. 법률적인 용어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민법을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것은 사회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회 경험이 많이 있을 때는 이것이 내가 설명을 하면 그게 그 말이지, 근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이 뭐냐면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용어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죠? 물건 사러 왔는데요, 물건 하나 사세요, 팔러 왔는데요, 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청약과 승낙을.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법률적인 용어로만 바꾸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사회 경험이 많으면 그 말이다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만약 사회 경험이 적거나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사실 법을 설명을 똑바로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듣기가 좀 힘들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요 다양하게 드려야 되는데, 일단 사회 경험이 없어도 민법을 알 수 있으려면 민법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림 언어로, 아까 얘기했죠? 그림 언어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법률 요건하고 이것만 우리 한번 보죠. 이것만요. 이것만 보면 여기 이 두 가지만 보면, 여기서 그럼요 법률 요건이 뭐냐?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하고 뭐가 있어요? 승낙.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법률 요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을 뭐란다? 구성 요소로 뭐하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알겠죠? 그러면 법률 사실은 뭐죠? 법률 사실. 여러분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뭐다? 청약과 승낙이 모여야 법률 요건 계약이 이루어지죠?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된다. 그 말은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다. 결국 법률 사실은 뭐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뭐다? 되는 것이다.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하는 것. 여기서는 이거 봐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을 구성 요소로 한다고 얘기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모여야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계약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보냐면, 여기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한번 봐요. 이 두 가지요. 여기에서 법률 요건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죠.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 어떤 결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그래서 이런 민법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림을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읽을 수 있으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왜요? 법률 요건은 원인이니까.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이 두 가지에서 법률 요건은 뭐냐 이 말이죠.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알겠죠?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요건은 뭐예요? 원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법률 효과는 뭐예요? 법률 효과? 여기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 효과는 결과이죠. 뭐에 대한 결과?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죠. 그런가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뭐요? 원인에 대한 뭐다? 결과죠. 결과. 그래서 법률 효과는 뭐다? 결과잖아요. 법률 효과는 결과잖아요. 뭐에 대한 결과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봐봐.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법률 효과는 결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하나를 쓰지 마봐. 이거 하나를 쓰지 마. 그리고 이제 이거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하나를 빼. 여기요. 요건하고 원인이 똑같으니까 원인 빼. 그러면 법률 효과는 뭐죠?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뭐다? 결과.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읽어도 관계가 없죠. 그럼 봐봐. 법률 요건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요 네이버 같은 지식 검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률 요건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를 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보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뭐고? 원인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용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전체를 봐봐. 전체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 전체를 보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읽으면 돼요. 법률 요건은. 어떻게 읽어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읽으면 돼.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법률 요건은 세 가지 형태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 민법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용어 정리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것이 뭔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뭔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법률 관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법률 관계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럼 법률 관계,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다? 권리와 뭐로 이루어졌다?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실체법과 비교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한 것과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법률 효과를 결과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는 제가 쓸 거거든요. 민법은요. 기본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이가 1번이 의야. 의. 2번이 뭐냐? 2번이 법률 요건이에요. 요건이 뭐죠? 원인이죠. 3번이 뭐냐? 법률 효과, 결과죠. 그래서 의, 요건, 효과, 항상 법은 그렇게 쓰여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의하고 요건하고 효과하고. 그러니까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요건을 알게 되면 뭐를 알 수 있다?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 1페이지 먼저 정리하고 잠깐요, 또 다른 용어로 할까요?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죠? 법률 관계 보면, 거기 1페이지 보면, 갑이 뭐라고 했죠? 갑이 매도인 표의자죠. 을이 매수인 상대방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 법률 사실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이 모인다, 합치가 된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원인이 있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이다. 효과.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 효과는 뭐가 있다? 대금 청권하고 등기 청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하고, 권리가 있으면 99%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 관계와 비교되는 것은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 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고, 이러한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것을,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첫 번째 법률 관계,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뭘 보냐? 그 다음에 뭐죠? 호의 동승 있죠?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